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화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라떼는 말이야. 어머 라떼. 아니 근데 요즘에 집 밖을 못 나가겠어. 맞아. 근데 그 집에만 있다 보면 또 너무 답답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답답해. 그냥 몸이 막 그냥 근질근질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한강 뷰가 쫙 보이는 그 아파트에 살면 답답하지도 않고 그 한강물이 쫙 물멍 때리면 그치. 시간도 잘 가고 명상도 되는데 그런 데는 또 너무 비싸. 비싸. 너무 비싸. 한강 너무 좋죠. 저도 옛날에 한강 주변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사셨어요? 조금 멀리서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야지 보이는 정도. 그래도 보이잖아. 그게 보이긴 보이네. 네네. 그런 데서 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한창 많을 때, 고민이 많은 시기, 취준생일 때, 이제 그럴 때 한창 그 한강에 혼자 가서 두 가지를 사요. 이제 한 손에는 맥주, 한 손에는 치토. 말해도 되나요? 아세요? 삐처리 해주세요. 언젠가 먹고 갈 거야. 치토땡이요? 치토땡 이렇게 예. 사가지고 혼자 가서 혼술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와. 그것도 멋있다. 이게 집에서 청승맞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한강에 가서 자 갈매기들 안녕. 새우깡이랑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한강에 갈매기요. 갈매기 없나요? 갈매기는 없고 그 제비들만 있어. 제비족. 그렇게 말을 많이 걸었대. 유진 씨한테. 제비족이요? 네. 야, 너 세대가 어떻게 되니? 오렌지족. 오렌지죠? 나중에 그 역사도 한번 알아봐도 되겠다. 날라리의 맞아요. 역사. 그때 세대들의 그 잘 노는 사람들의 역사. 예. 맞아. 이렇게 우리가 잠깐 한강에 대한 얘기를 해봤지만 한강은 정말 많은 시민들의 최애 힐링 공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주제 바로 한강입니다. 네. 너무 재밌겠다. 지난 뉴스를 통해서 옛 한강의 모습부터 또 시대별로 변화했던 모습을 쭉 만나보겠습니다. VCR 스타트! 이곳에 시민공원이 들어선 지 2년에 이르는 동안 하루 평균 3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 스포츠를 즐기거나 강변을 산책하며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멋쟁이세요, 멋쟁이세요.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그리움이 남는 어머 나 이거 왜 따라하고 있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사랑으로 마무리 never forget all my lovers. 저 때도 여전히 예쁘네요. 근데 혹시 한강의 뜻 아세요? 한강의 뜻? 뭘까요? 어떻게 이름 지어졌는지. 강이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맞아요? 한국의 강? 한강? 오. 다양한 코리아 추측들 리버. 나오네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크다라는 뜻의 한과 강을 뜻하는 가람. 그래서 원래는 한가람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한강으로 이름이 바뀐 건데요. 반만 년 동안 한반도의 중심을 유유히 흐른 이 한강의 과거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백에서 발원해 서해까지 장장 481km. 지난 88년 올림픽에 이어 올해 월드컵까지 치르게 돼 명실상부한 지구촌 축제마당으로 떠오른 한강 유역은 우리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만 건너가는 한강다리가 있었네요 와. 지금은 차만 다니는 데는 있어도 사람만 다니는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말끔히 정돈된 화면 왼쪽과는 달리 어수선한 1950년대 한강변. 고려, 조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수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한강을 무대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우리 역사가 이끌어와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하나 역사적인 가치가 큰 걸로 해서 한강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880년대 나루터와 나룻배, 100년 전 겨울 낚시하던 모습과 1930년대 아이스하키 경기 장면입니다. 저게 한강 주변 모습인 거죠? 네. 와, 지금하고 진짜 많이 다르네요. 또 한강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자연환경과 관련 민속예술 등을 비롯해 21세기 한강의 새로운 미래상까지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강을 사실 정말 자주 갔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방금 본 화면의 한강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어요. 저런 모습이었으면 자주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한강이 주는 그 바이브,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브. 바이브. 이런 거 배워야 돼 우리. 선배님께서는 저 때 당시 한강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저 때는 저도 낯설죠. 썰어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아까 댕기머리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선배님 댕기머리 하고 다니셨잖아요. 내가 뭐 김수현이야? 아니 솔직히 한강 인도교는 저도 처음 보고 근데 이제 마포 나루 뭐 여의 나루 그 주변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정돈이 안 됐을 때는 좀 약간 그 옛날 정치하고 좀 섞여 있었던 게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 한강의 모습이 워낙 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아마 이 화면들 보고도 누군가는 아우 맞아 한강이 예전에 저랬지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한강이 내가 알던 한강이 아니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맞아요. 많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 꽁꽁언 한강이요. 예전에 냉장고 없을 때에는 그 얼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채빙 현장이 됐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저도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해서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정부 수립 당시 우리의 국력은 보잘것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후진국으로서 1인당 국민 소득은 60달러에도 못 미쳤다. 야, 진짜 저게 1950년대의 모습이래요. 저게 지금 와 저게 우물 아니에요 우물? 네. 냉장고가 없던 시절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했다. 진짜 신기해요. 저렇게 진짜로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한 거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꼭 저 장면이 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막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그런 장면 생각나시죠? 맞아. 근데 실제로 저렇게 얼음을 채빙하는 장소기도 했지만 저 당시에는 이제 스포츠를 즐길 만한 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60년대에는 한강물이 얼어붙기만을 기다렸다가 저 위에서 그렇게 많은 스포츠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스케이트 타셨나 보다. 보시죠. 썰매. 스포츠.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가 다가오자 한강물도 얼어붙고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이들은 스케이팅에 앞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저걸 잘하는구나. 1월 19일부터는 여기에서 그거죠. 저 때부터 유전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한강은 여름철에 수영장 못지않은 대성황입니다. 야, 다 잘한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까지 이렇게 스케이트를 탈 정도면은 한강물이 진짜 꽁꽁 얼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표면만 얼은 게 아니고 꽤 얼었다는 거죠. 야, 안에까지. 농담 삼아서 야, 내가 마포에서 스케이트 타고 청담동도 갔다 와서 이런 게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스케이트 타고 가면 가는 거야, 그냥. 야, 퇴근 시간대 올림픽대로 생각하면 저게 더 빠르겠어요. 스케이트 타는 게 낫지. 스케이트 퇴근, 야. 물고기 잡았어. 한편 스케이트장에서 점 떨어진 얼음 위에서는 강태공들이 추위도 잊어버린 채 잉어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겨울철의 잉어는 월등 그 맛이 좋다고 합니다. 야, 보통 얼음 낚시는 그 빙어 같은 작은 물고기가 잡히는데 이렇게 큰 잉어가 잡히니까 진짜 낚시할 맛 나겠네요. 그리고 저 때는 물이 깨끗하니까 저거 다 그냥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한강 얼음 낚시는 못 즐기죠. 그렇죠. 겨울이면 두께가 50-60cm나 되는 얼음이 꽝꽝 얼었던 한강. 수백 명이 모여 스케이트 경기를 열어도 끄떡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사이 잘 얼지 않는 강이 돼버리면서 모두 옛말이 됐습니다. 아유. 설사 얼음이 얼더라도 얇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강 어느 시기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에는 평년 기준 12월 20일이었지만 60년 뒤인 2010년에는 1월 중순쯤까지 갔습니다. 얼어있는 기간도 짧아져서 1900년대에는 80일이나 됐지만 2000년대에는 14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 줄었네. 이곳이 바로 한강이 얼었다고 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보시는 것처럼 얼음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대교 노량진 쪽 다리 근처인데 노량진 나루터가 옛 기상청에서 가장 가깝게 배를 탈 수 있는 곳이었기 저기가 때문입니다. 오는 걸 기준으로 하지만 측정하는 이대로라면 한강에서 얼음 구경하기가 힘들어 결빙 관측 지점도 소용없어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건 한강의 온도만이 아닙니다. 한강 주변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이것이 이루어졌죠. 뭘까요? 이것? 뭐지? 퀴즈 내는 거 좋아해. 약간 60년대 이후에 느낌이 우리 네. 무식한 거 들켰나 봐. 아주 많이 들어봤어요. 한강. 그쵸? 60년대. 한강 뭐예요? 정답. 정답. 나 이거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맞추세요. 한강의 기적.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맞아,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줬죠. 맞아요, 선배들이. 이 개발을 통해서 달라진 한강 주변의 모습을 과거 뉴스로 만나보시죠. 서울시는 때를 같이해서
한강 주변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의 출발 신호를 울렸습니다. 이곳은 여의도 주변으로 여기를 개발해서 강변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진짜 허허벌판이네요, 여기가. 여의도의 낮은 땅을 약 15m가량 높이 돋우고 나면은 민족의 광장이 설치되고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고층 아파트와 박물관, 체육관, 미술관이 건립되는 외에 각종 오락시설도 곁들이게 될 것이며 공원도 마련돼서 이상적인 행정도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야, 정말 신기한 게 정말 저 그림대로 지금의 여의도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 근데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한 건 맞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로 수질오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라는 영광 뒤에는 쓰라린 기억이 늘 함께했다. 인구의 과도한 집중,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좀 저희한테 익숙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개발이 막 점차 되는 네. 거죠. 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 80년대의 한강 종합 개발이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강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차원이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한강의 모습이네요, 이제. 민족의 젖줄 한강이 다시 살아 숨쉽니다. 상승하는 민족의 새 기운을 상징하며 새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만 4년간의 대역사 끝에 물길은 깊고 넓어졌으며 연변에는 시원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부터 한강 고수부지에 공원이 생겨나서 시민들이 한강을 많이 찾았죠. 맞습니다. 저도 그때쯤 가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한강의 굽이진 물주기를 곧게 펴고 양옆으로 콘크리트 제방을 쌓는가 하면 사시사철 수량을 확보해서 가뭄에도 강바닥이 드러나지 않게 됐는데요. 4년간의 긴 공사 끝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이야. 뭐야? 뭐야? 하는 거예요?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첫 돌을 맞아 한강이 다시 태어난 것을 경축하는 제1회 한강의 날 축제가 한강변 9개 시민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한강.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도 이용자가 잘 가꿔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한강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중에서 유람선도 있잖아요. 이 유람선도 바로 이때부터 운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그 많은 연인들이 그 한강에서 타이타닉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고 내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이 갈매긴 뭐야? 근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었나? 그루브를 너무 많이 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좀 바람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난 목이 비둘기인 줄 알았네. 자, 다음 화면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한강인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한강에서 사라진 섬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라진 섬이 있어요? 서울 중랑천과 한강 본류가 만나는 곳에 모래가 쌓이면서 생겨난 섬 저자도. 자연경관이 절경을 이뤄 조선시대 왕실과 귀족들의 피서지였습니다. 압구정동 개발에 모래가 모두 사용되면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따금 철새들만 찾아들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이 지나가는 섬마을이었던 잠실. 한강변 동부서울의 새 시가지 건설을 위한 잠실 지역 개발 공사가 서울 성동구 송파 현장에서 기공되었습니다. 잠실이 원래 섬이었어요? 아파트 숲이 들어서면서 물줄기가 바뀌었고 뽕나무 가득했던 잠실도와 부리도, 무동도는 모두 육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 풀밭이지 풀이고 그냥 수복에 나가지고 그냥 이제 그 사람도 안 댕기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1967년 60여 세대가 염소를 키우고 약초를 캐며 모여 살던 밤섬. 밤섬? 작은 해금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웠던 밤섬은 여의도 개발에 쓰일 돌을 채취하기 위해 폭파되면서 섬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한강 주변과 여의도를 개발하는 계획에 따라 세층 밤섬이라고 불리우는 이 섬이 아주 없어지게 됩니다. 아유, 무분별하긴 하네요, 진짜로. 60가구가 살았대잖아요. 60가구나요? 다행히 퇴적물이 쌓이고 나무와 풀이 살아나면서 조금씩 자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모습이 변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섬의 모습은 그대로 살려나가고 현재 한강에 남아있는 섬은 여의도를 비롯해 모두 5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왔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강섬은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엔 섬도 인공적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한강에 그렇게 생겨난 섬은 없나요? 아우 사라지기만 하면 너무 섭섭하죠. 그쵸? 당연히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함께 네. 살펴보시죠. 어둠이 내려앉는 한강. 세 개의 섬이 환한 빛을 뽐내며 한강을 밝힙니다. 바로 대형 인공섬 세빛둥둥섬입니다. 아, 세빛둥둥섬. 첫 삽을 뜬 지 1년 8개월 만에 옥상 전망 공간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강에다 유람선과 자동차 불빛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야경을 만들어냅니다. 옥상에 가서 보니까요. 안 보이는 63빌딩까지 아주 맑게 보일 정도로요. 날씨가 LED 조명으로 감싼 외관은 한밤중에 즐기는 야외 갤러리입니다. 옛날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런 또 저게 있었는데 또 이런 새로운 공간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나이 들어서 또 새로운 그런 또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이 한강이라는 장소가 없던 사랑도 없던 우정도 생겨나게 해줄 것 같아요. 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 물을 보면서 고백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그런가요? 있어요. 진짜요? 네, 정말로. 그래서 한강에서 메모에- 정말 네. 많은 고백을 하잖아요. 메모해 놓으세요, 선배님. 저요? 네. 저는 산 경험이 있죠. 네. 많이 해보신 것 성공했어요, 같은 그래서? 눈빛인데. 네? 성공했어요? 묻지 마세요. 저 이만 안 믿으니까. 예. 눈물이 왜 이렇게 나지? 야, 나는 거기 물을 보면서도 거절당했어. 얼마나 싫은 거야, 내가. 무슨 물을 보면 성공 확률이 높아 들어가고 싶더만 그냥 아주 그냥 이건 안 되나? 이렇게 시민들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는 한강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이색적인 행사들을 몇 개 꼽아봤습니다. 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귀여워.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의 동작에 맞춰 열심히 준비 운동을 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 물에 뜨는 안전장치로 완전 무장하고 친구들과 함께 물속에 뛰어듭니다. 무서워. 가기 싫은 것 같은데. 울지 마, 기회야. 출발하자마자 무서워 울어버린 한 여학생은 아빠 목소리를 듣고는 다시 힘을 내봅니다. 올해 덕수 초등학생들의 한강 건너기 행사에는 53개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모두 7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모험에 도전하는 정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 어린이들은 저렇게 한강에서 수영도 했었나 봐요. 저는 우와. 부산 출신이라 저런 추억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부산은 바다를 건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거보다 좀 더 혹독하게 네네. 강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를 놀죠. 건너요? 맞아요. 와. 북극곰 축제에서? 네. 와우. 참가한 학생들 대부분이 힘겨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물 건너기를 해냈습니다. 막상 건너니까요. 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애들 이기려고요. 이렇게 재밌게 왔어요. 참 큰일을 해낸 것 같아서 대견하고요. 또 내 딸이 직접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자랑스럽고. 어린 학생들의 한강 건너기 체험은 앞으로 힘들 때마다 돌이켜보며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방금 보신 거는 뭔가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도전 정신 심어준 그런 행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와 달리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궁금해요. 폭이 1km나 되는 한강을 외줄을 타고 건너는 이색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뭐요? 외줄 타기로 한강을 건넌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제2회 세계 줄타기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모두 18명. 영화 왕의 남자에서 주인공의 대역을 맡았던 줄타기 명인 권원태 씨가 우리나라 대표로 가장 먼저 외줄에 올랐습니다. 와. 왕의 남자 거기 공길이 나왔잖아요.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또 랩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죄송한데 약간 그 가무성 씨 닮아가지고. 오, 느낌 있으시네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자칭 가무성 씨. 네. 10kg짜리 철봉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철제 와이어 위를 사뿐사뿐 걸어갑니다. 어머. 한강을. 권 씨가 한강을 횡단하는 데 걸린 시간은 17분 남짓. 힘들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안주다. 정작 참가한 선수보다 더 마음을 졸이며 지켜본 시민들은 한결같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아 멋있으라니까. 이거 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잘해. 저거 잡는 새 하나만 잘못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아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잘 와서. 어떻게 우와 완전 잘 죽었어. 우와. 야 그냥 떨어지네.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건져내 별 탈은 없었지만 완주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자연적인 랜드마크로서의 한강을 전 세계에 잘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 한강을 배경으로 한 줄타기 대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첫날 경기에서 5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 세계 줄타기 대회는 어린이날인 5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근데 정말 한강은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한강이 자주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 나오죠. 잔잔하게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물. 그 아래 정체불명의 물체가 움직이듯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영화를 떠올립니다. 괴물이네, 괴물. 평화롭기만 한 공간에 괴물이 산다는 설정. 익숙함 속 낯설음으로 한강의 이면을 끄집어내기 충분했습니다. 특히 무능한 가장 강두가 오징어 다리 개수로 웃음을 주는가 싶더니 이내 괴물이 등장해 딸 현서를 납치해가며 비운의 장소로 바뀌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시민들에게 깊게 각인됐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 때 한강을 가면은 저 영화가 너무 유행을 했었으니까 진짜로 괴물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여기 왔는데 갑자기 예전에 봤던 괴물이라는 영화가 생각나서요. 저도 딱 잡아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인근에는 또 다른 영화 속 주인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강에 몸을 던진 한 남자에게 절망 대신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는 미지의 섬, 밤섬입니다. 저게 김신의 표류기. 네, 맞아요. 표류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섬 모양이 밤처럼 생겨 이름 붙여진 밤섬은 지난 1999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뒤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무인도인 셈입니다. 이 밖에도 시대 유행에 민감한 TV CF에 자주 얼굴을 내밀면서 한강은 지루하지 않은 팔색조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야. 너무 재밌어. 한강 너무 재밌다. 이렇게 뉴스와 함께 한강의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사실 뭐 전해드릴 얘기가 너무나 많죠. 아직 뭐 불꽃 축제도 안 나왔고 네. 정말 왜 그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한강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보고 나시니까 어때요, 소감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강은 쉽게 볼 수 있는 거였지만 정말 허허벌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이 되기까지 이 변천사를 우리가 또 보여줬잖아요. 정말 신기하면서 우리 나중에 또 미래의 한강 모습은 어떨지 약간 이것도 궁금증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소라서 이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애정이 가게 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진짜 너무나 멋진 공간입니다. 한강. 언제나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서울을 계속해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언제까지나 우리의 힐링 명소로 쭉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강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겠죠? 맞아요. 한강아 사랑해. 사랑해.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입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가지고 올게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추억은 흘러갑니다. 유튜브 사진관으로.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려면 다음 주도 꼭 다시 놀러 오셔야 돼요. 우리는 유튜브. 나 당황했잖아. 내가 저 노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처음 듣는 노래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앞으로도 기대되는 양화 대결하고 큐.
양화대 애교. 그죠. 저희 친구도 부산이 고향이라. 그러네요. 광안대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해야 돼. 네, 트렌드에 조금 뒤떨어져요. 네. 예전에 이맘때 되면 어렸을 때 그냥 눈썰매 타던 기억이 생생해요. 맞아요. 저도 눈썰매도 재밌게 탔고 저는 그 기억도 있어요. 어떤 거요? 눈을 그때는 하얗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눈을 막 이렇게 퍼먹었던. 퍼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어떤 의미시죠? 물을 보면서 고백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그런가요? 있어요. 진짜요? 메모해놓으세요, 선배님. 저요? 네. 저는 산 경험이 있죠. 많이 해보신 것 같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느낌인데? 네? 성공했어요? 묻지 마세요. 저 이만 안 믿으니까. 예. 눈물이 왜 이렇게 나지?